오늘은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가볼 만한 명소 6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나라를 왜 불의 나라라고 하냐면 땅에서 천연가스가 칼칼 나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코카소스 3국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3국을 여행하기 위해 경유지인 타슈켄트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공항까지 2시간 50분 걸려 갔어요. 아침 7시 35분 이른 비행기를 타고 바쿠로 떠났어요. 기내식을 주는데 닭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은 치킨 요리예요. 이번에도 도시락을 2개나 많이 주더라고요. 돼지고기 도시락은 돼지 머리가 붙어 있어요. 닭고기 옆에 검은색은 메밀밥인데 아주 구수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승무원의 복장색은 진초록이더라고요. 아제르바이잔 바쿠 공항에 내렸어요. 아제르바이잔 나라가 생소하신 분도 있어서 약간 소개한다면 면적은 약 86,600제곱킬로미터로 우리 남한보다 약간 작아요. 인구는 약 1,000만 명이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96% 이상인데 주로 시아파가 85% 이상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무비자가 아니어서 도착 즉시 공항에서 비자를 내고 있어요. 비용은 30불인데 잔돈을 교환해 주지 않으므로 30불 딱 맞춰서 기계에 돈을 넣어야 해요. 바쿠에서 첫 번째 명소는 헤이다르 알리예브 센터예요. 이곳은 문화센터로 문화와 예술 행사를 목적으로 건축되었어요. 우리나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디자인한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에 의해 디자인되어서 우리나라 DDP와 건물이 비슷해요. 아제르바이잔 뜻은 불의 나라라는 뜻으로 불을 의미하는 아자르와 땅을 의미하는 바이잔이 합쳐졌어요. I love 바크라고 크게 글씨가 쓰여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에 병합되었었는데 러시아 10월 혁명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1918년 3월 28일 독립을 선언해요. 민주주의를 위한 직접 선거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을 세웠는데 1920년 4월 소련 붉은 군대가 침략하여 독립국가가 짧게 끝나요. 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1991년 8월 소련의 붕괴로 아제르바이잔은 독립했어요. 두 번째 명소는 수변공원인 불바르 공원이에요. 이 동상은 무슬림 마고마 예프로 아제르바이잔에서 태어난 과거 소련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예요. 별명이 소련의 시나트라, 소련의 엘비스라고 하며 작곡가로서 팝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소련과 러시아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모두 노래를 불렀고 2008년 사망한 후 고향인 바쿠에 묻혔대요. 이곳은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면적은 37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 내륙 호수이며 한반도 전체가 들어가고도 남아요. 마치 바다처럼 보이죠.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도너츠 모양의 건물은 바쿠 도시의 눈으로 무역센터이며 아래에는 쇼핑센터가 있어요. 연꽃같이 생긴 예쁜 건물은 백화점이에요. 옆으로 아제르바이잔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TV타워가 보여요. 국기는 파란, 빨강, 초록의 삼색기입니다. 이곳 해안이 뿌옇게 보여서 처음에는 먼지가 낀 줄 알았더니 카스피해 연안에서 습기가 올라와 안개 낀 것처럼 됐다고 합니다.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바쿠는 페르시아어로 바람을 뜻하는 바드와 분다라는 뜻을 가진 쿠베의 합성어를 해요. 그래서 1년 내내 바람이 불어 바람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카스피해는 호수지만 짠맛이 나고 엄청난 면적 탓에 카스피해라고 불려요. 이곳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다량 매장되어 있고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의 산지이기도 해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5개국에 걸쳐 있어 영유권 분쟁이 27년간 있었는데 합의를 했어요. 바다로 보면 유엔 해양법 조약을 따라야 하고 호수로 보면 인접국이 공평히 면적을 분할해야 돼서 러시아, 이란은 호수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나라는 바다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나 2018년 5개국 정상은 카스피해를 호수도 바다도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자국 해안에서 15해리까지 영해로 삼고 다음 10해리까지 배타적 조업수역으로 설정했어요. 세 번째 명소는 니자미 거리와 분수광장이에요. 이곳은 바쿠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니자미 거리라고 해요. 주변에 고급 레스토랑, 카페, 유명 브랜드 샵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오일 머니로 코카서스 3국 중 제일 부유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7,800불이에요. 이 동상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주 유명한 여류 시인인 나타반 동상이에요. 왼쪽에 하얀 건물은 문학박물관입니다. 이곳은 파운틴즈 스퀘어, 즉 분수광장입니다. 점심 식사하러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는데 식당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어요. 식당 내부를 구경해 보세요. 음식은 호박수프에 야채, 빵, 닭고기, 감자, 과일 등은 많이 줘요. 분수광장을 꼼꼼히 보니 모양이 다른 분수가 4개나 있더라고요. 이 분수광장이 있는 쪽과 니자미 거리가 신시가지입니다. 이 동상은 대표 작가인 니자미 간자비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 앞에도 자그마한 분수가 있네요.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이 건물은 아까 봤던 문학박물관 다른 쪽 모습이에요. 이젠 구시가지를 보러 가요. 이것은 바쿠 시청입니다. 네 번째 명소는 이체리세르 구시가지입니다. 성문 앞에 알리아가 바이드 동상이 있는데 바쿠에서 태어난 유명한 시인이래요. 뒷머리에는 그의 시에 나온 사람들을 조각해 놨대요. 돌길을 따라 걷다 보니 미니어처 책 박물관이 나와요. 이곳은 아주 작은 책 박물관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대쪽에 있는 성문인데 성벽은 11세기부터 축조되고 두께가 5m로 굉장히 단단하여 적의 침입을 한 번도 허락 안 했다고 합니다. 성 안에 들어오니 집자를 타고서 성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실크로드 중심지 때 카라반 등의 숙소가 있었던 장소인데 그 장소를 지금은 기념품 가게나 상점, 예쁜 카페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쁜 카페트를 많이 팔더라고요. 머리에 쓰는 털모자며 수공예 품들도 많이 팝니다. 이 건물은 귀족 가문이 아주 부자가 자식들을 위해서 지어주고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한 건물이래요. 아제르바이잔 돈 단위는 마나트인데 1마나트는 하나로 744원 정도 해요. 돌길로 연결된 좁은 골목길을 걷자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벽에는 도시적 분위기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나무에는 여자 얼굴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이 작업실은 알리 샴시의 작업실로 예술가입니다. 나무를 이용해 사자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벽에는 용기, 고귀함, 지혜라고 쓰여져 있어요. 성곽에 대포가 놓여져 있는데 대포 구멍이 밖을 향하지 않고 안쪽을 향해 있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 조형물은 알록달록 예쁜 홍차를 담는 찻잔이래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홍차를 굉장히 사랑하여 이런 컵에 담아서 마신다고 합니다. 또한 7개의 숫자를 중요시해서 7개의 찻잔을 만들었대요. 5번째 명소는 시르반샤 궁전이에요. 구시가지 안에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건축의 진주입니다. 15세기 궁전을 1920년에 복원하여 궁전 내부는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시르반 성곽 도시는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융성하다가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점령당해요. 18세기 러시아에 재함락되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어 20세기까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었어요. 벽에 있는 총탄 자국은 소련이 침략 당시에 총을 쏜 자국입니다. 궁전 내부로 들어가요. 밑으로 뚫린 구멍은 빔 프로젝트로 쏜 영상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에 하인들은 아래층에 살았고 왕과 그의 가정은 위층에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크로드의 관문답게 카펫이 유명하여 카펫을 걸어두었어요. 아제르바이잔 전통악기입니다. 박물관 안에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쓴 장식품들과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왕이 사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시가지 모형물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왕의 무덤이 있어요. 이곳은 대중목욕탕 하맘입니다. 이곳은 그 옛날 시장이었어요. 카라반 상인들이 묵으면서 그들이 필요한 용품을 판매를 했어요. 가운데 돌멩이는 묘비예요. 옛날엔 묘비에 암각을 새겨 신발 일을 하는 사람은 신발 모양, 칼을 팔던 사람은 칼 모양을 암각해서 직업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탄이 카라반세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곳은 예전 카라반 숙소예요. 건축학적 특징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안뜰에 6개의 아치형 방과 3개의 대형 지하홀로 구성되어 있어요. 방은 상인을 위한 공간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홀입니다.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옛날 카라반 숙소를 보수 중입니다. 6번째 명소는 메이든 타워예요. 정복 불가능한 성역이라는 뜻입니다. 12세기에 건립된 탑으로 일명 처녀의 탑이라고 해요. 바쿠 구도시에 있는 고대 탑으로 바쿠 성곽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설립되었어요. 처녀의 탑에 얽힌 전설이 있어요. 공주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다른 왕자랑 결혼하라고 했대요. 다른 왕자는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높이가 되자 공주는 위에서 춤을 춘 후 아래로 뛰어내려 죽었다고 합니다. 처녀의 탑과 관련된 전설은 이 외에도 20여 개에 이른대요. 이 탑은 아제르바이잔 10마나트 지폐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유적지는 원래 사산 왕조 시대 조로아스터교 사원으로 사용되어 탑 꼭대기에 7개의 화재 출구가 있어요. 또한 재건 당시부터 탑이 천문대로도 사용되었대요. 탑 내부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 8층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쿠 도시 전체와 카스피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뱅글뱅글 돌아서 어지러울 것 같아 그냥 나왔어요. 탑 지하에는 터널길이 뚫려 있어 적이 공격했을 때 왕이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이것은 지하 터널에 공기 들어가는 환기통입니다. 구시가지 노천 카페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이것은 홍차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빵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아서 갓 구워진 빵은 맛있어 보여요. 구시가지를 다 보고 성 밖으로 나왔어요.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저녁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왔는데 식당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샐러드와 빵은 항상 많이 주고 뻘건 국물은 우리나라 육개장 같아요. 양갈비가 나왔는데 맛있더라고요. 바쿠의 야경을 보세요. 하이랜드 파크에 있는 고층 빌딩인 플레임타워로 밤에는 LED 조명쇼가 열리는 타워예요.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을 상징하기 위해 타오르는 불꽃쇼가 펼쳐져요. 이 불꽃쇼는 아제르바이잔 국기를 상징해요. 이상으로 꺼지지 않는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